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재입니다. 빙하. 오늘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고 날씨가 축 처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날씨에 누군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호통을 친 적이 있는데, 날씨 핑계 대지 마라, 나가서 공부해라, 계약할 거 찾아라, 투자할 거 찾아라,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인생 절대 못 바꾼다고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거 가지고 저한테 종종 뭐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집사람인데요. 제 집사람은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얘기했던 그 말을 행동으로 지키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요. 더 멈추기 싫기도 하고, 가끔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편하게 방송만 해라, 말만 해라, 데이터만 읽어라. 그래도 도움 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밖에 돈이 있다는 걸 아니까. 경험을 해봤잖아요. 큰 돈이 밖에 있다는 걸 아니까 현장에 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전에 제가 누군가한테 호통을 친 것처럼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어른공장 정규 강의 23기 접수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까지입니다. 네, 항상 끝나고 연락이 오시는데 아래 링크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기에는 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냥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 움직여요. 정말 움직입니다. 제가 이쯤에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생각보다 좀 빠르긴 합니다. 왜냐면 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부동산 얘기 굵직한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세요. 예전에 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할 건데,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냐면, 부동산이 왜 여기만 오르냐, 지금 서울 불장이라는데 우리 동네는 아니다, 왜 서울 중심부만 오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좀 가능한 쉽게 제 영역이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은 생각보다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길이에 제한이 있으니까 전산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22년도에 서울 기준으로 시장은 7월 달에 무너졌어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 6월 달에 전세가 무너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한국 부동산은 전세자금 대출에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어요. 2020년도 7월 달에. 전세가 2배, 3배가 올랐고 금리가 2배, 3배가 올랐죠. 전세로 살던 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50에서 300, 400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없다는 거죠. 또는 그거보다 차라리 월세가 저렴하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전세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가 있었냐면 전세를 기반으로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죠. 근데 전세 수요가 빠져나가면 그 전세를 기반으로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금의 기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전세가 무너지고 매매가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엔 더 복합적으로 가는데 일단 전세, 실수요를 가리키는 지수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세입자가 만기가 됐는데 안 구해져요. 왜냐면 전세로 안 들어옵니다. 비싸니까. 그리고 월세로 가는 게 나으니까. 전세 사기도 나중엔 한 몫을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매로 팔라 그래요. 근데 안 팔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급등했으니까. 시장이 얼어붙었으니까. 규제가 이미 많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세를 다시 놓으려 그러니까 전세가 안 나가요. 또는 전세를 헐값에 놔야 돼요. 이것도 안 되니까 월세를 놨는데 월세가 임차인이 원하는 가격이야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내놓은 상태에서 전세도 안 되고 월세로 놓는 사람이 겹쳐지면서 그나마 팔리는 매물은 급매로 팔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었죠. 거래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가격은 쭉쭉 내려갔습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확 몰렸거든요. 이 현상이. 자, 그러면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세 시장이 일정 이상은 살아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역전세 또는 전세 수요자가 나와야지 예전 구조를 일부를 찾을 수 있어요. 또는 이 구조가 아니라면 대출이 풀리면서 이 유동성을 메꿔놓거나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자산이 축적돼서 그걸로 메꿔놓거나 부동산을 유지하고 있던 유동성, 돈다발 기둥이 다시 와야지 이게 제대로 서는 거예요. 체력 싸움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설명이에요. 자, 사람들은 월세로 다 갔습니다. 왜냐면 월세가 쌌어요. 왜 저렴했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한국은 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월세가 쌌어요. OECD에서 제일 쌌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월세가 올라갔고
역사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에 월세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월세가 비싸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는 정말 부담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피스텔조차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약간 선진국화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월세가 계속 올라가면 너무 비싸지면은 전세보다 효율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전세를 원한다는 사실이고 전세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거고 전세는 수요가 있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걸 또 전세 사기란 테마 갖다가 계속 흔들어 놨던 거거든요. 근데 전세 시장이 점점점 살아나게 되면은 역전세가 점점점 줄어들고 이 유동성을 확보한 집주인들이 점점점 금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넘어서서 가격이 방어가 되고 수요가 들어오면은 집 가격이 올라가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애시당초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냐 이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압구정동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상계동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세입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역전세가 났어요. 세입자를 빼줘야 돼요. 또는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줘요. 이 경우에 압구정동 집주인과 상계동 집주인 중에서 액수는 전세 액수 비는 금액은 압구정동이 훨씬 크겠지만 누가 더 불안해하고 체력적으로 흔들릴까요? 맞습니다. 상계동에 계신 분이 훨씬 더 많이 흔들렸어요. 실제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죠. 역전세예요. 만기일이 다가와요. 그 만기일이 되면 돈을 돌려줘야만 합니다. 안 돌려주면 요새 전세 사기 이래서 막 고발당해요. 불안하죠. 던져버리는 겁니다. 수요가 들어와도 금매가 계속 나와요.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랬어요. 자, 그런데 정리해봐요. 압구정동은 금매를 안 내놓는 거예요. 왜? 메꿔 넣으면 되니까. 당황했지만 메꿔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여기는 항상 자산 가치로서 갖고 싶은 수요가 항상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 나가보시면 고정적으로 있어요. 자산가들은 이거 한 채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공급이 어려워요. 상계동 가시면 조금만 나가면 신도시가 많아요. 상계동 주변에 뭐 있습니까? 위로 밀락1, 밀락2, 고산지구 있고 옥정신도시 있고 별내, 갈매, 다산, 진접, 진저2. 좀 멀리 가면 하남, 미사까지. 벌써 10개네요. 신도시만. 압구정동에 신도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거긴 공급을 퍼부어서 전세가 회복을 방해할 수 있지만 압구정동은 방해할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세 발생을 줄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더 빨리 회복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금매가 줄까요? 압구정동. 어디가 먼저 체력을 회복할까요? 압구정동. 어디가 먼저 수요가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가격 상승 이미지를 만들어낼까요? 압구정동. 근데 이게 문제예요. 한국 부동산의 고질병. 가격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거나 가격이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가수요가 무조건 붙어요. 아무리 정부가 막아도 붙어요. 그래서 토제로 막 막았었는데 이걸 또 풀었다 묶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 입지는 결론적으로 금매가 일찍 컷당했고 사람들이 체력을 일찍 찾았고 수요가 일찍 붙었고 가격이 먼저 올라갔고 지금 가속도가 붙은 거에다가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서 더더욱 가속도를 붙여서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서 유동성이 풀린다는 이미지 때문에 더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에 전혀 맞지 않은 상승률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긴 됐고 여긴 이미 가고 있으니까 이거 제가 꾸준히 설명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송해요.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전세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들은 전세 때문에 무너진 시장이 어떻게 해야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 여러분이 매수 고민하는 아파트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걸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지방에 가지신 분들은요. 저 멀리 가지신 분들 아니면 뭐 오피스텔은요. 빌라는요. 이거를 답변을 들으려면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빈집이 많으니까 집이 남아돈다. 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수급 자체를 못 카운팅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거 형태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죠? 65%예요. 근데 설문조사하면 사람들이 몇 프로가 아파트를 원하죠? 80에서 90%예요. 평균 85% 잡잖아요. 20% 갭이 떠요. 아파트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집이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아파트가 필요 없다고 결론 낼 수는 없고요. 지역별로 서울은 아파트가 50%밖에 안 되거든요. 어디가 아파트가 얼마나 부족한지 빌라가 대신 이거를 충당해야 하는지 이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아직은 수요가 남아있고 인구 감소는 데이터를 봤을 때 2031년 정도부터 적용하면 되거든요.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원래 2035년도였는데 코로나에 줄어들었어요. 저도. 이거 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전세가가 어떻게 회복을 하냐? 느릴 뿐이에요. 수급이 집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면 느릴 뿐이에요. 왜냐면 역전세가 줄어들면 돼요. 그리고 전세입자가 다시 오면 돼요. 인근에 공급이 없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인근에 빌라 공급이 없거나 신규 아파트나 신도시가 없으면 되는데 이제 공급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주인의 역전세가 끝나고 집주인이 체력을 정비를 하고, 이거는 뭐 다주택자면 몇 개를 팔든지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월세가 비싸지고 세입자가 전세를 원하게 되는데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전세가 받쳐주게 되면은, 또는 대출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또는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또는 집주인이 잘 정비를 해서 옛날처럼 돈을 다시 모으게 되면은 이 집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순서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주요 입지만 오르고 끝나는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약간 뭐 홍보인데 3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살아, 여기 살아, 여기 살아, 여기 살아. 이거 얼마나 빗나갔습니까? 저 토호제 재지정 날에 영상 찾아보세요.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분들처럼 지켜봅시다 안 했어요. 지켜봅시다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나가서 사세요. 영상 있습니다. 토호제 재지정하는 날 강동구, 광진구, 뭐 마포구 이런 데 같았거든요. 기억에. 그 토호제 인근 지역 가서 오늘 그냥 바로 계약해라. 왜냐면 그 전부터 계속 팔로우를 했거든요. 잠실 S를 제가 무조건 사라고 추천드린 게 22년도 11월이에요. 19억짜리. 18억 얼마였는데 매물 나가니까 그 다음에 19억이더라고요. 그거 지금 35억이죠. 그리고 마레프, 경희공자에. 뭐 오른쪽 아래쪽은 말해 뭐예요. 단지 제가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감사 이메일이나 감사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오프라인 하면 가끔 편지 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았는데 말을 못하는 것 뿐이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정말 들어가서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현재 정권. 내 집 마련 제때 못하면 이대로 가면 나중에 그냥 거지 됩니다. 평생 월세 내고 사는 거예요. 잘하면 중국분 밑에서,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약간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국인은 지금 집을 사요. 한국 사람은 못 사요. 근데 월세는 올라가요. 근데 공급은 제대로 안 돼요. 박자가 딱 맞거든요. 요건 아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동산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거든요. 진짜 요거 말하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